SC제일은행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입니다. 지난 몇 주간 투자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험 자산이 반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부진했던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수십 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함에 따라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3.26%에 위치한 강한 저항에 근접하기 전 하락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달러 지수도 피크아웃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주요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전망을 상당 부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공포 및 탐욕 및 프랙탈 지수는 매도 포지션으로의 과도한 투자자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가장 극단적인 공포 심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랙탈 지수는 신흥시장 현지 통화 표시 채권, 위안화 환율, 엔화 환율, 파운드 환율, 천연가스, 일본 제외 아시아 및 주요 증시내, 부동산 업종 내 다양성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내 다양성은 지난 몇 주간 극도로 낮은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다양성이 낮은 자산들의 경우 최근의 하락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몇 달 내 주식과 채권 간 상관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분산 투자 효과가 재차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유통업체들의 가중되는 원가 부담 및 임금 인상 압력에 더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고점에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증시 내 공포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1분기 양호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내년 이익 컨센서스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근 기업 마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이익 피크아웃 우려는 이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리스크 요인입니다. 둘째, 필수 소비재 및 경기 소비재 업종의 경우 마진 압박에 노출될 수 있으나 여전히 다른 업종의 경우 양호한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수준입니다. 4월 소매 판매는 팬데믹 이전 추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비용 압박을 다소 상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넷째, 상반기 중 인플레이션과 상품 수요가 정점에서 둔화된다면 2022년 하반기 비용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하이 당국도 점진적인 봉쇄 조치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인프라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1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하며 부동산 업종에 대한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류허 부총리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기술 지표는 여전히 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주요 지지선이었던 4063선을 하회했으며 다음 주요 지지선은 3600선에 위치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의 공포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시 하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했듯이 주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과매도는 반대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공포 국면을 당행의 선호 자산 중 저평가된 자산의 비중 확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신흥시장 및 아시아 USD 채권을 선호합니다. 자산 다각화 관점에서 금은 여전히 유용한 자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미 국채 금리 전망치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점도 금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1775의 기술적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포트폴리오 내 금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6월 26일에서 28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및 일본 정책 이민자들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 유로와 엔화의 반등을 위한 시그널을 제공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로와 엔화의 반등으로 미달러화의 피크아웃이 확인될 경우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핀란드 및 스웨덴의 나토 가입 및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는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FOMC 회의록을 통해
몇 차례의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합의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로존 PMI 지표, 미국 내구재 주문,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개인 소비 및 물가 지수도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의 웰스케어 라운지 금융시장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을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가 아니며 독립적인 리서치팀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령 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